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어제자 코어팀의 공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투데이가 이제 하루 앞으로 앞당겨졌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아니, 리에이스님, 오늘이 6월 28일인데 왜 오늘 디데이가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6월 28일은 이제 외국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채굴자 변경이 채굴율 변경이 매달 언제요? 1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적용되는 건 2일에 적용되듯이 요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에 이제 어제자 코어팀의 공지, 그리고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EU 은행의 암호화폐 위험 차단할 자본규제에 최종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은 유럽연합이 바젤 은행 자본 규칙을 이행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대요. 암호화폐 위험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암호화폐 부분에 리스크로부터 은행을 보호하는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더 강력한 바젤 은행 자본 규칙을 이행하기로 했다. 세부 사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위원회는 암호화폐를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간주하며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이 된대요. 이는 은행이 보유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1유로 가치당 1유로의 자본을 발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은행이 시장에 진입할 인센티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회원국을 대표해서 회담을 주재한 엘리자베스 스판테손 스웨덴 재무장관은 이번 규칙은 유럽 연합에서 운영되는 은행의 강력한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다.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과도기적인 건전성 체제가 포함됐다라고 밝혔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우리가 코인 시장도 어쨌든 간에 하나의 뭔가 화폐 단위로 인정을 해주는 이런 부분, 이런 수순들이 하나씩 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 아무래도 파이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먼저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3.141592 263 2653 59 해가지고 파티를 즐겨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이투데이가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축하를 하고 싶다는데 정말 축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요. 니콜라스 씨가 한편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파이투데이 이후에 작년에 4에서 5일 정도 이때 거의 한 50만 명의 개척자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됐는데, 이때 총 잔액이 여기 나온 것처럼 그죠? 46만 정확히 말하면 2,000명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메인넷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억 2천만 파이였어요. 당시는 4.2억 파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만큼의 파이가 총 잔액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올해 이 파이 투데이에도 일단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도 KYC 인증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 역시도 그냥 작년에 그랬다고 올해 또 그러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이런 상태가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니콜라스가 직접 올렸던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는 메인넷 준비를 하고 있다 나름. 그래서 파이투데이에는 정말 메인넷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메인넷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고 가능성 자체가 현재 이런 모양새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볼까요? 다음 내용에는 지난주에 우리는 파이오니어에게 올해 파이아트인 파워드 월드에서 하루를 시각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도록 요청을 했다. 오늘 업데이트된 지침을 공유하며 6월 28일부터 파이오니어는
파이 아트의 테마를 묘사한 이미지를 게시하고 좋아하는 작품 평가,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파이 아트 채널의 다른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업데이트된 지침 읽어보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KYC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결국엔 실제로 파이코인을 받아야만, 파이코인이 있어야만 그 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해서 이 어때요?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는 걸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테마를 묘사한 이미지를 게시해라 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만 봤을 때는 6월 28일부터라고 하니까 분명히 그냥 파이 아트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 하나 띵 나오고 그냥 끝날 것 같은 이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파이 투데이를 갖다가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뭐 메인넷 얘기도 하고 KYC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지금 문제들이 너무 많이 터졌는데 이런 거를 뭐 한다라는 거는 자다가 봉창 두들길 소리다,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접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선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6월 28일부로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안 돼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부 파이 클럽의 첫 번째 파이풀 NFT가 뉴욕 타임스퀘어에 상륙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상륙한 최초의 파이 NF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거 자체는 NFT이기 때문에 파이코인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파이와 파생돼서 나온 프로젝트들은 거기에서 코어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인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의는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제 미국 타임스퀘어에 나오면서 파이풀 NFT뿐만 아니라 파이코인을 알리는데 간접적인 계기가 됐다면 또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파이코인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한 유저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데요. 보통 2년 정도 되셨고 어닝팀은 10에서 20 정도 노드를 대부분 이제 돌리시고 숫자상 1만 개 전후 되시는 분들인데, 이 중에는 KYC 통과자나 신청 기회조차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다. 통과하신 분들도 락업 때문에 숫자상은 10,000개 전후라도 보통 1000개 이상 지갑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 공통 의견은 그간 고생해서 받은 게 몇백 개이고 앞으로 언제 다 받을지도 모르는데 할 수만 있다면 현 시세대로 10,000개 정도 사놓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래봐야 중고차 한 대 값인데 그게 속 편하겠다고. 여튼 뭐 현재 허용된 상황에서는 매집하고 싶어도 위험 부담, 지감 비활성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이 곧 파이의 가치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래요. 지갑에 10,000개 마그된 파이가 있는데 무서워서 못 파는 공급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매입자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면 맞다. 매도하는 사람들이야 처분하고 현금 받으면 지갑 동결이든 뭐든 상관없겠지만 매입하시는 분들은 지갑 동결되면 안 되는 것이다. 결론은 니콜라스가 의도한 것이는 아니든 간에 현재는 매수자가 나서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라는 거. 솔직히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이의 생태계 매장이나 파이의 결제 매장은 많은데 유독 이상하게 파이를 가지고 활성화가 그렇게 막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파이코인을 가지고 자유롭게 쓰는 이런 인증글들이 정말 수두룩빽빽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지금은 해킹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또 파이투데이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또 예측한 글이 있어요. 코어팀은 카운트 기간을 사용해서 메인넷 출시를 위한 계획과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들은 기술적인 측면, 보안 조치, 현재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파이 KYC 프로세스 업데이트 해가지고 코어팀은 KYC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검증 프로세스를 신속하고 확장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 그래서 KYC 프로세스의 모든 문제나 지연을 해결하며 개척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파이 아트 페스티벌 규칙 해가지고 페스티벌의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을 수 있다. 참가 기준, 제출 과정 등등등 해가지고 이 축제를 홍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데이에 나올, 파이투데이에 나올 내용이 있나요? 저는 일단 이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은 좀 애매해요. 이거는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파이코인, 파이투데이, 내일 일어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저도 이거에 대한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뭔가 윤곽이 나와야 될 텐데 또 파이투데이가 돼버릴까봐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